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동안 영상 올라왔던 거에 답글들 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처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그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맘모스TV 아이디를 쓰시는 분 질문이 작은 묘가 이중 전목묘보다 2배 이상 비싼데요. 북부지방에 이중 전목묘 심을 경우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묘목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작은 묘, 즉 외성대목에서 바로 뿌리를 받아서 묘목을 생산하는 작은 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목을 활용하고 그 위에 외성대목을 접목하고 또 품종을 접목하는 이중 접목묘가 있습니다. 물론 북부지방이라고 해서 다 추운 거는 아닙니다. 물론 남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춥죠. 그러나 만약에 이중 접목묘를 선택을 해서 과원을 조성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 즉 약 4, 5년 차부터는 수세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묘목을 선택을 하실 때 이중 전목묘보다는 가급적이면 작은 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M9 대목이 적합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M26 대목이 적합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부지방이라면은 M9 대목도 좋지만은 M26이 오히려 조금 더 무난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중 전목묘는 이제 성목기가 되고 나면은 수세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중 전목묘는 선택을 하지 말고, 또 이중 전목묘는 성과기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이 작은 묘를 선택하면은 뭐 2년차, 경우에 따라서는 2년차, 3년차에 첫 수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적어도 이 이중 전목묘는 적어도 3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작은 묘를 선택을 해서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형감님께서 남기신 질문은 아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꽃눈에도 아상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자, 아상 처리는 꽃눈이 만들어진 눈에는 아상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꽃눈에 힘이 좋다면 거기서 과대지가 나와서 측지나 또는 직결과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꽃눈이 형성된 부분에는 아상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후지계통 그리고 시나노 골드처럼 측지가 잘 발생되지 않는 부분, 즉 나지가 많이 형성되는 이런 품종들은 주간 상단부에는 아상 처리를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차 부위에 가까운 위치일수록 눈이 약해지죠. 그래서 그런 자리는 반드시 아상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상 처리를 주간 끝부분까지 계속 아상 처리해서 가지를 만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원뿔형의 모양을, 나무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지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지만 측지 만드는 높이를 3m 이상까지 확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 수고를 4m로 했을 때 약 1 내지 1.5m, 최상단의 1 내지 1.5m는 유목기 때는 가급적이면 측지를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거기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꽃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연스러운 원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최상단까지 측지를 만들어 놓으면 정부 우세성에 의해서 상단에 있는 측지는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 약 1 내지 1.5m의 부분은 측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꽃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성목이 됐을 때 관리하기 쉬운 그런 형태의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상 처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은 눈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아상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상 처리를 하는 목적은 주간 상단, 즉 생장점에서 만들어지는 오옥신이 눈에 전달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발화력이 향상이 돼서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눈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예요. 오옥신이 많이 만들어져서 밑으로 전달이 되면 될수록 가지는 덜 만들어지죠. 그러나 가지가 발생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가지들은 어떻습니까? 발생 각도가 넓게 나오죠. 즉 오옥신은 가지를 못 나오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가지가 발생이 됐을 때 분지 각도가 넓게 하는, 즉
유인을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아주 예쁜 그런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상 처리를 해서 받은 가지들은 어떻습니까? 거의가 서서 나오죠. 즉 분지 각도가 굉장히 좁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상 처리를 눈하고 너무 가깝게 하면 이 분지 각도는 더 서서 더 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상 처리 하실 때 눈하고 띄우는 간격은 약 1.5cm에서 2cm 정도, 약간 넓은 공간을 두고 아상 처리를 줘야 우리가 이제 분지 각도가 어느 정도 넓게 나오는 그런 가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 처리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너무 눈에 가깝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 세력에 관계없이 아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수세가 약한 나무는 아상 처리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를 일단 강하게, 약간 건강하게 키워줘야 거기에서 측지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꽃눈도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수세가 너무 약한 데에다 자꾸 아상을 하면은 이 뿌리가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수세가 더 약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만 아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간 상단부에 꽃눈을 많이 만드는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아상이냐? 우리가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상을 주는 경우는 눈 위에다 아상을 주죠. 그런데 꽃을 만들고자 할 때는 눈 밑에, 즉 옆 아상을 주시면은 거기에는 가지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꽃눈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면에서 뭐 한 2.5에서 3.3m까지는 눈 위에다 아상을 줘서 가지를 만드시고, 그 위쪽 주간 최상단부에는 눈 아래쪽에 아상을 줘서 꽃눈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수영 관리하는데 좋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좋은님께서 남기신 질문입니다. 처음 농사에 접해서 시나노 골드 과수를 조금 심었는데 과일이 꽃받침 열과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시나노 골드는 아주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그런 품종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열과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과가 적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시나노 골드는 자, 유목기 때 열과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과경이 짧죠. 단과지에 많이 착과가 되기 때문에 과경이 짧고, 그 다음에 이게 과경이 짧으면 과일이 옆으로 달려 있거나 거꾸로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지만은 시나노 골드만큼은 특히 우리가 착과를 하실 때 과일 이 꽃받침 부분이 위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적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꽃받침 부분이 땅을 보고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착과 관리를 하시면은 꽃받침 열과가 발생되는 것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이 옆으로 달리거나 이렇게 거꾸로 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90% 이상 열과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꽃받침 열과는 이 품종적인 특성 그리고 결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과만 제대로 해주신다면은 이런 꽃받침 열과는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일님께서 남기신 질문입니다. 시나노 골드가 만생종 후지 수분수로 사용 가능한지요? 사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뭐 어느 품종과 어느 품종을 같이 혼식했을 때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해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은 과원임에도 단일 품종으로 구성해서 착과가 잘 안 되는 그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농가들께서는 단순하게 이건 냉해 때문에 과일이 안 달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냉해도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수분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수분수 선택하실 때 각 품종마다 유전자 배합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SS로 나가는데 그 뒤에 붙는 숫자가 있죠. 자, 후지는 S1, S9입니다. 가몽 S1, S9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지하고 가몽하고 같이 심으면 우리가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전자는 똑같아요. S1, S9. 그러면 이거는 서로가 수분수 역할을 못하죠. 자, 홍로는 S1, S3예요. 시나노 골드 S1, S3입니다. 앞뒤에 숫자 하나만 다르면 돼요. 그래서 시나노 골드는 후지의 수분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로하고 시나노 골드하고 같은 과원에 두 가지 품종만 심었습니다. 두 개 다 S1, S3예요.
그러면은 홍로는 과일이 달립니다. 왜? 자가 수정 능력이 있어요, 홍로는. 그런데 이 시나노 골드는 자가 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로는 정상적으로 과일이 달리는데 시나노 골드는 과일이 안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종 선택하실 때, 같은 토지 내에 우리가 과원을 조성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품종 선택을 해야, 뭐 나무만 잘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과일이 안 달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수분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품종 조합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